앞 시간에 데이터 척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데이터는 크게 측정치 또는 산출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비교를 위한 기준값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도 역시 인터넷을 살폈더니 이 문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위를 보니까 %죠. 결국은 조사 수행자가 작성한 실측 데이터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앞 시간에 했었죠. 조사 수행자는 이와 같은 실측 데이터를 작성한 다음에 이것을 비율 관련 데이터로 환산해서는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업무 목적의 이 시간대 비율값 3.0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데 내가 받은 데이터는 실측 데이터가 아니라 산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값을 알 수 없습니다. 대신에 동일 항목 내에서 크기 비교를 통한 실측 데이터 크기 비교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기준값이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데이터 이 시간대 가장 많이 사람들이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는 항상 학생들에게 통계표 작성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라고 잔소리합니다. 통계청이 밝히고 있는 통계표 작성의 목적은 관찰, 비교, 해석입니다. 여기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죠. 물론 통계표의 데이터가 거의 수치이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의 수준은 이 정도라는 거죠. 이거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아주 곤란하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비교라는 겁니다. 비교를 통해서 특징을 발견하고 그 특징을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비교를 통한 해석이기 때문에 비교 기준값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 또는 100이죠. 통계표를 보면 대개 1 또는 100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값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이때는 통계표 해석자가 그 기준값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풀고자 하는 이 문제 앞서 내가 제시한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보면 제목을 읽고 단위 확인하고 그리고 통계표 데이터 특징을 보러 가는 거죠. 자, 우측으로 합은 100입니다. 퍼센트 100분율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래쪽으로 합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값도 없죠. 표 2, 제목 읽고 단위 확인하고 통계표 데이터 특징 찾으러 가는데 가로, 세로 둘 다 합이 없고 기준값도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파악해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지 진술 판단하러 가는 거죠. 1번 출퇴근 시간이 60분 이하인 근로자 수, 출퇴근 소요시간 60분 초과인 근로자 수보다 모든 직급에서 많다. 직급 대비 비교라는 거죠. 직급 자 60분 이하랍니다. 그리고 60분 초과라 그러죠. 그러면 자 직급 대비이기 때문에 동일 항목에서 비율의 크기를 통한 판단이죠. 자, 비율의 합은 100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비율 데이터를 통해서 실측 데이터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항목 내에 비율의 합이 100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 데이터 크기는 실측에서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율값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이 데이터 크기 합보다 큰지 작은지 이것을 판단하면 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 적습니다. 그래서 많다고 할 수 없죠. 2번 출퇴근 소요시간인 90분 초과인 대리급 이하 근로자 비율. 자 90분 초과 대리급 이하 근로자 비율. 그러면 이 크기를 말하죠. 탄력근무제 찾습니다. 대리급 이하 찾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크기와 이 데이터 크기를 서로 비교하라는 거죠. 비율과 비율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세요.
출퇴근 소요시간이 120분 이하인 과장급 근로자. 자, 출퇴근 시간이 120분 이하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과장급 근로자. 이렇게 되는 거죠. 원격 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있다 없다. 원격 근무자 과장급 찾아갑니다. 이 진술은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값과 이 데이터 값의 크기를 서로 비교해야 되는데 이때는 여사건 개념을 여기에 연결하면 되죠. 즉 120분 초과 인원 비율 이 값이 15죠. 그러면 자 과장 16.3 자 120분 초과 15 그래서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활용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옳은 진술입니다. 4번 원격 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는 탄력 근무자, 시차 근무제 활용하는 중소기업 근무자 수보다 적다 많다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서로 교차 비교하는 거죠. 자, 앞 시간에 됐습니다. 비율 값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통해서 교차 비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5번 역시 교차 비교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죠. 2번은 낮다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이 데이터는 샘플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샘플링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조사 대상자 수를 뜻하는 n값입니다. 자, 표 1이든 표 2든 조사 대상자 수 n값이 없기 때문에 수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번은 동일 항목 내에서 전체 비율값이 100인 데이터 크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측정치를 얘기할 수 있죠. 그 진술이 틀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죠. 이처럼 자료 해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계산 1도 없이 문제 풀면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20년간 이론 공부를 했습니다. NCS든 PSET이든 시험의 성격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지식 활용 능력 평가 시험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 가지고 문제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꾀하며 면접 열차를 타러 가는 거죠. 화이팅하십시오.